둘째 밤, 개 귀신이 들려준 이야기. 개답게 놀고 개답게 먹으며 개멋대로 살고 싶소. 옛날 어느 임금님이 개를 한 마리 키웠대. 이 개가 어찌나 잘생기고 의젓했던지 이름도 멍도령이야. 임금님은 멍도령을 참말로 예뻐했어. 글쎄, 멍도령 위아기가 왕자 공주는 저리 가려였다니까. 그런데 멍도령이 갑자기 자리에 누웠네 그려. 맛난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어도 깨지락깨지락 비단 옷 입혀주고 신기한 장난감을 사주어도 시큰둥. 임금님이 쓰다듬어 주기라도 할라치며 낑낑깽깽 발버둥을 쳤지. 이러니 임금님 한숨이 늘어질 수밖에. 무슨 까닭인지 알기라도 하면 일이 답답하진 않을 거야. 어디가 아프냐, 뭐가 갖고 싶으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느냐 아무리 물어도 멍도령은 도리질만 할 뿐이지. 멍도령은 날이 갈수록 삐들삐들 말라갔어. 임금님 속도 갈수록 빠직빠직 타들어갔지. 결국 생각도 못한 임금님이 널리 영을 내렸어. 누구든지 멍도령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 이 말을 듣고 세상에 자주깨나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신하들은 그중 제일 뛰어난 사람 셋을 가려 임금님 앞에 대령시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고 하니 하나는 이미 죽은 송장 빼고는 다 고쳐낸다는 의원이요. 또 하나는 몇백 마리 개도 한 손으로 다룬다는 조련사요. 마지막은 책을 수만 권 읽어 모르는 게 없다는 학자였지. 먼저 의원이 나섰어. 의원은 멍도령의 눈꺼풀을 까뒤집어보고 혓바닥을 잡아당겨보고 똥구멍을 들여다보더니 몸이 허하여든 병입니다. 의당 침으로 다스려야 할 줄로 아래오 하며 꾸벅 머리를 조아렸지. 어허,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술해보아라. 임금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워했어. 지금까지 멍도령이 무슨 병인지 속 시원히 말해준 사람조차 없었거든. 과연 이름난 의원이다 싶었지. 의원은 시동을 시켜 멍도령의 네 다리를 붙잡게 했어. 그러고는 불에 담근 금침을 멍도령 뒷다리에 꽂았지. 그러자 멍도령이 펄쩍 뛰어오르며 멍멍멍 지저대기 시작하네. 의원은 물론이고 임금님도 깜짝 놀랐지. 아니, 멍도령이 왜 저러냐? 의원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 유난히 예민한 환자도 있기 마련이옵니다. 임금님은 조금 못 믿었지만 그럼 계속하도록 하라. 다시 허락했지. 의원이 다른 금침 하나를 꺼내 멍도령의 코 한가운데에 놓았어. 그러자 으르렁거리던 멍도령이 의원의 손목을 콱 물어버리지 뭐야. 어이쿠. 의원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냈어. 시동이 달려들어 간신히 멍도령을 떼어냈지만 의원은 더 이상 침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어. 망극하오나 환자가 너무 비옵저져집니다. 소인도 더는 어쩔 수 없사옵니다. 의원은 손목을 부여잡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지. 임금님은 노여워하며 명했어. 쯧쯧쯧 썩 물러가거라. 두 번째로 조련사가 나섰어. 조련사는 멍도령의 생활습관과 소일거리를 꼼꼼히 캐묻더니 짝이 없어 외로워 생긴 병이옵니다. 의당 혼인을 시켜야 할 줄 아래오 하며 꾸벅 머리를 조아렸지. 어허, 그래? 그렇다면 적당한 배필부터 찾아보아라. 임금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워했어. 그러고 보니 멍도령이 장가를 들 때도 되었구나 싶은 거야. 과연 이름난 조련사다 싶었지. 조련사는 방방곡곡 창암한 암캐를 찾아 나섰어. 후보로 나선 암캐들은 하나같이 똘망똘망하고 어여뻤어.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개만 다뤄온 조련사의 눈은 날카로웠단다. 어떤 개는 털이 고왔지만 꼬리가 축 처져서 탈락. 어떤 개는 눈이 맑았지만 발바닥 하나가 꼬부라져서 탈락. 어떤 개는 늘씬했지만 썩은 이빨이 있어 탈락이었지. 그러다 결국 조련사의 마음에 꼭 드는 암캐 한 마리가 나타났네. 뼈대 있는 삽살이 가문의 막내딸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 한 점 없이 완벽한 맵시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심지어는 발바닥에 먹물을 찍어 그림까지 그리는 놀라운 솜씨. 어려운 개는 돕고 늘 먼저 양보하는 고운 마음씨까지 삼씨를 모두 갖춘 1등 규수였단다. 몽도령의 혼인은 성대하게 거행되었어. 꽃물에 씻고 화려한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새색시는 참말 눈부셨지. 정말 고운 자태야. 세상에 저리 고운 개는 다시 없을 거야.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단다. 임금님도 고운 색시를 보곤 마음이 흐뭇했어. 그런데 이를 어째? 정작 멍도령은 새색시를 보고 시큰둥이야. 색시가 배시시 눈웃음을 쳐도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도
툭툭 건드리며 애교를 부려도 소 닭 보듯 하는 거지. 몽도령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자 임금님은 조련사를 불렀어. 아니, 몽도령이 왜 저러냐? 조련사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대답했어. 망극하오나 배피를 막기엔 아직 일렀던 듯합니다. 소인도 더는 어쩔 수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노여하며 명했어. 쯧쯧쯧 썩 물러가거라. 마지막으로 학자가 나섰어. 학자는 한참 동안 두꺼운 책을 뒤적이더니 벼슬길을 오르지 못하는 개신새를 한탄하여 든 병이옵니다. 의당 벼슬을 내려주어야 할 줄 아래오. 하며 꾸벅 머리를 조아렸지. 어허, 그래? 그렇다면 벼슬을 주어야겠구나. 임금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워했어. 몽도령이 벼슬아치가 되는 큰 꿈을 가졌다니 대견하지 뭐야. 과연 모르는 게 없는 학자다 싶었지. 임금님이 학자에게 물었어. 몽도령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면 좋겠느냐. 학자는 다시 책을 뒤적이고 나서 벼슬 중 으뜸은 일한지야 만인지상의 정승하니옵니까? 정승 자리가 마땅한 줄을 아래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 내 말이 옳다. 몽도령에게 당상 정승 자리를 주도록 하라. 이리하여 몽도령은 정승이 되었어. 정승이 된 몽도령, 아니 멍정승은 사모관대를 쓰고 벼슬아치들의 맨 앞에 서게 되었지. 그런데 멍정승은 정승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 같았지. 중요한 회의에서도 지루하다는 얼굴로 하품만 하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야. 결국 어느 날은 멍정승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 그려. 정승이 살펴야 할 엄청난 장개더미 위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고 사모관대도 팽개친 채 달아나 버렸지 뭐야. 임금님은 다시 학자를 불렀어. 아니, 멍정승이 왜 저러냐? 학자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대답했어. 망극하오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던 듯합니다. 소인도 더는 어쩔 수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노여하며 명했어. 쯧쯧쯧 썩 물러가거라. 명정승은 관직을 물리고 다시 몽도령으로 돌아왔단다. 그 난리법석을 치르는 동안 몽도령의 병은 더 중해지기만 했지. 임금님의 탄식도 날로 깊어만 갔어. 몽도령의 병을 고칠 사람이 정녕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때 한 시동이 임금님 앞에 엎드렸어. 임금님의 시동 중 제일 나이 어린 꼬마 시동이었지. 전하, 몽도령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임금님은 땡감 씹은 낯으로 꼬마 시동을 바라보았단다. 제주로는 천하제일인 사람들도 못한 일이다. 너 같은 어린애가 무엇을 알겠느냐. 꼬마 시동은 빙긋 웃었지. 저에게 사흘만 주십시오. 임금님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시동에게 맡겨보기로 결정했어. 달리 뾰족한 수도 없는 참인걸 뭐. 꼬마 시동은 궁궐 뒷산에서 들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 그러고는 좁은 방 안에 고양이와 몽도령을 몰아넣었지. 고양이는 개와 한 방에 갇히자 칵 털을 곤두세우며 하악거렸어. 처음에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던 몽도령도 곧 으르르르 짖기 시작했지. 그리고 잠시 후에는 우당탕 꽈당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네. 고양이가 개를 핥히면 개가 쫓아가 고양이 꼬리를 물고 다시 고양이가 개를 핥히고 하는 식이지. 임금님은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자 걱정이 되어 시동을 불렀어. 왜 그리하였느냐? 꼬마 시동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 본래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것이 개에겐 제일 재미난 놀이입니다. 과연 방 안을 들여다보니 몽도령이 아주 신나게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모든 시큰둥했던 몽도령이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건 병이 난 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지. 임금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했어. 꼬마 시동은 그날 몽도령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일찍 재웠단다. 다음날 아침 꼬마 시동은 저자에 나가 개장수에게 개 한 마리를 사왔어.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비쩍 말라 한눈에 보아도 잡종 똥개가 틀림없지. 밥 먹을 시간이 되었어. 꼬마 시동은 찌그러진 그릇에 먹고 남은 밥과 찌개를 썩썩 비벼 몽도령 앞에 놓았지. 그동안 임금님과 똑같은 수라상을 받아왔던 몽도령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시동을 쳐다보았어. 그러더니 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개를 획 돌리네. 꼬마 시동은 두 번 권하지도 않고 저자에서 데려온 똥개에게 밥그릇을 넘겨주었어. 똥개는 눈을 휘둥그레 하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 우적우적 쩝쩝쩝 맛나게 먹는 소리가 들려오자 몽도령도 슬쩍 고개를 드는 거야. 사실 몽도령은 어제 신나게 뛰어노는 바람에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
똥개는 순식간에 밥을 먹어치우고 혀로 삭삭 핥아 설거지까지 했어. 멍도령은 어쩐지 살짝 아쉬운 표정이 되었단다. 점심때가 됐지. 꼬마 시동은 아예 멍도령에게 밥을 권하지도 않았어. 멍도령 눈앞에서 똥개에게만 밥을 주었을 뿐이야. 어떤 밥이었냐고? 그야 밥과 반찬 찌꺼기가 섞인 개밥이지 뭐. 멍도령은 침을 흘리며 똥개가 만나게 밥 먹는 걸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어. 저녁때가 됐지. 임금님은 멍도령이 몇 끼나 굶고 있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시동을 불렀어. 왜 그리하였느냐? 꼬마 시동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 본래 개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다른 개에게 뺏길지도 모르는 개밥입니다. 꼬마 시동은 찌꺼기로 만든 개밥을 한 그릇 들고 와서 멍도령과 똥개 사이에 놓더니 말했어. 이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그러자 멍도령과 똥개가 불이 나게 뛰어왔지. 둘이는 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 어떤 음식이든 깨지락거리던 멍도령이 입가에 뭐가 묻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은 건 병이 난 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지. 임금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했어.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이야. 임금님은 멍도령이 겨울 이틀 만에 밥도 잘 먹고 잘 노는 걸 보니 아주 흐뭇했어. 이제는 병이 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지. 임금님은 하도 기분이 좋아 멍도령을 불렀어. 이리 오너라. 마침 멍도령은 궁궐뜰을 빨빨거리던 참이었어. 그러니 임금님 부르는 소리가 들릴 턱이 있겠어? 허허, 이리 오라니까. 임금님은 억지로 멍도령을 잡아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목덜미를 쓰다듬었지. 멍도령은 낑낑낑. 임금님 손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 임금님은 내가 낮잠을 재워주마. 자, 기분 좋지 않느냐? 멍도령을 더 세게 껴안았지. 그때 꼬마 시동이 썩 나서더니 임금님에게서 멍도령을 휙 빼앗아 다시 뜰에 놓아주었어. 곁에 있던 신하들은 물론이거니와 임금님도 깜짝 놀랐지. 임금님이 노하여 소리를 질렀어. 무엄하구나.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꼬마 시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 전하, 걔한테는 그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제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법 아니옵니까? 임금님은 멍도령을 바라보았어. 멍도령은 뜰 안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지. 한참을 멍하니 있던 임금님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는지 무릎을 탁 치며 크게 웃었단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참으로 지혜롭구나. 임금님은 꼬마 시동에게 금은보화를 내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겼단다. 꼬마 시동은 훗날 뛰어난 정승이 되어 후대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겼대. 멍도령은 어찌 되었냐고? 임금님은 멍도령이 또 병들까봐 걱정되어 시동이 가르쳐준 대로만 길렀어. 개답게 놀게 하고 개답게 먹게 하고 개멋대로 하게 해주었지. 그 덕분인지 어째 그랬는지 그 뒤로는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대. 오래오래 1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나 뭐라나. 멍도령과 결혼했던 삽살이 감은 막내딸이 바로 나야. 멍도령한테 소방 맞았을 땐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 하지만 일이 잘 되려고 그랬는지 덕분에 더 좋은 낭군을 만나게 됐지 뭐야. 개장수 300이가 꼬마 시동에게 바랬던 그 똥개가 내 두 번째 낭군이 됐거든. 물론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개든 사람이든 겉모습이 다가 아니거든. 우리는 새끼를 50마리 낳고 검은 꼬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어. 300이가 우리 중매를 서준 셈이니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할 수밖에.